이지스타트 전기자기학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챕터 2의 진공 중의 정전계 중에서 전계와 전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계 세기입니다. 교재 4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먼저 전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계는요, 영어로 electric field입니다. 일렉트릭 필드고요. 전기에서 전이 일렉트릭에 해당될 거고요. 필드라는 건 어떤 힘이 미치는 공간, 우리가 운동장 같은 것도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데요.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가 전계라고 부르고요. 이 전기적인 힘은 전하, 플러스와 마이너스, 우리가 플러스 Q 또는 마이너스 Q로 이렇게 표현하는 전하가 되겠죠. 플러스의 전기, 마이너스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하가 공간 중에 존재하거나 또는 어떤 도체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대전되어 있는 물체로 인해서 어떤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간을 우리가 전계다 이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계가 이러한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전계는 다른 말로 전기장이라고도 하고요. 줄여서 기자를 빼면 전장이 되겠죠. 그래서 전계, 전장, 전기장은 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계 중에서 전하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지되어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그러면 전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텐데요. 그것을 우리가 정전계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정전계는요, 영어로 electrostatic 필드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이러한 정전계는 특징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런 특징을 살펴보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일정한 크기를 나타내는 전계, 그것을 정전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전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운동에너지는 0입니다. 운동에너지는 0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전계의 에너지가 최소예요. 전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0은 아니죠. 에너지가 있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최소인 거고요. 0이 되는 것은 운동에너지가 0입니다. 운동에너지가 0이고 전계의 에너지는 최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계의 세기를 살펴봅니다. 앞에서 전계를 배웠죠? 전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랬고요. 그 힘이 세냐 약하냐 이것을 표현하는 게 전기의 세기가 되겠고요. 그것은 기호로 2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기의 세기는 알파벳 2로 표현을 해주고요. 이 전기의 세기는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냈는데요. 전기의 세기의 정의는 Q쿨롱과 플러스 1쿨롱, 단위 양전하가 되겠죠. 단위라는 건 1이에요. 크기가 1인 1쿨롱인 플러스의 전하, 단위 양전하 둘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 이것이 전계의 세기 2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2-8이 이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Q쿨롱이 있고 플러스 1쿨롱의 단위 양전하가 있고요. 둘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하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이 있을 거예요. 그 쿨롱의 힘이 곧 전기의 세기 2가 되고요. 같은 플러스 전하니까 밀어내겠지요. 그래서 전기의 세기의 방향은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전기의 세기 2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고요.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4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 쿨롱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쿨롱 상수가 있고요. R제곱분의 원래는 여기가 쿨롱의 법칙이 Q1, Q2가 써 있었죠.
그런데 전개의 세기 정의는요. 하나의 전하가 Q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전하는 1쿨롱이니까 플러스 1쿨롱이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이 식은 그대로 쓴다면 K의 R 제곱분의 Q 이렇게 쓰여질 텐데요. 요 K를 풀어서 다시 쓰면 여기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가 되고요. 단위로는 볼트미터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단위가 전기의 세기 2의 단위가 세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뉴턴 퍼 쿨롱, 볼트 퍼 미터, 암페어 옴 미터입니다. 요 식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볼트미터가 이렇게 암페어 옴미터로 되는 건요. 우리 옴의 법칙, 전압 V는 I, R이잖아요. 옴의 법칙, V는 IR. 전류 I와 저항 R인데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가 되겠고요. 저항의 단위는 옴이니까 우리 볼트의 단위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암페어와 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단위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 아래에 있는 2.5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개의 세기 2에 의한 쿨롱의 힘 F인데요. F는 바로 그것이 전개의 세기죠. 1쿨롱의 전하가 Q쿨롱의 전하에 의해서 받는 힘이니까요.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힘인데요. 2쿨롱이 되고 3쿨롱이 되면 힘은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그래서 쿨롱의 힘 F는 Q2가 되는 거예요. 전개의 정의에 따르면 요 Q가 1이 될 테니까 그러면 F는 2. 바로 전개의 세기라는 건 1쿨롱의 전하가 받는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F는 Q2라고 하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식이 나온 것은 전개의 정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죠. 이 식을 전개의 세기 2에 대해서 써보면요. 2는 힘 F를 전하량 Q로 나눠주면 될 텐데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 그랬고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 될 테니까 자연스럽게 전개의 세기 단위가 뉴턴 퍼 쿨롱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단위고요. 나머지 두 단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전개의 세기와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3이고요. 페이지는 42쪽에 있습니다. 문제 살펴보면요. 진공 중에 2나노쿨롱의 전하가 있어요. 점전하가 원점에 있대요. 원점의 좌표는 0, XYZ 직각좌표기로 하면 000이 되겠죠. 이렇게 원점에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A번 P, 어떤 점 P가 있는데요. 1, 2, 2의 좌표값을 갖고 있어요. 그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요. 이 전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 AR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교재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직각좌표기의 원점의 전하 Q가 있습니다. Q의 크기는 2 나노 쿨롱이고요.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의 값을 갖고 있죠. 이 나노 쿨롱의 전하 Q가 원점에 있고요. 거리 R만큼 떨어진 R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P점에서의 전개의 세기 2를 구하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되겠지요. 그러면 요 원점에서 P점까지의 우리 벡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다뤘었지요. 원점에서 P점까지의 벡터를 거리 R의 벡터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원점은 000이고 P점은 1, 2이니까 X축으로는 1만큼, Y축으로는 2만큼, 그죠? Z축으로는, Z방향이라는 의미죠. 2만큼 벡터가 움직여 갈 테니까 결론적으로 R이라고 하는 요 원점에서 이렇게 가는 요 벡터는요. I 플러스
EJ 플러스 EK라는 벡터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요 벡터의 크기, R 벡터의 크기가 곧 원점에서 P점까지의 거리 R이 되겠죠. R이 됩니다. 벡터의 크기는 요 앞에 있는 각 방향의 스칼라 값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값이 1과 2와 2니까요.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면 9가 되겠죠. 9는 3의 제곱이 될 테니까 거리 R은 3m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다 그랬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쿨롱 상수 K 9 곱하기 10의 구승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쿨롱 상수 K는 값을 우리가 알고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R은 3m였으니까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Q 값은 아까 2 나노 쿨롱이니까 2 곱하기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것을 계산하면 2볼트 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개의 세기 2가 2볼트미터라는 것을 구했고요. 그래서 A번의 과제는 해결했고요. B번의 과제는 전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를 구해라. 우리가 벡터의 기본 정의에서 어떤 A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는 이 벡터의 크기, 절대값 씌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겠죠. 뭐 A, 여기서는 R 방향이니까 AR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벡터를 정의하게 되고요. 단위 벡터라는 건 기본 정의를 우리가 벡터가 이렇게 되니까요. 이걸 R이라고 하는 벡터에 적용해 보면 R이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R 방향의 단위 벡터 AR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AR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AR은 R의 크기분의 R이 되겠죠. R의 절대값분의 벡터 R이 될 테니까 이 값이 얼마라고 그랬죠? 3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의 원래 벡터는 요거잖아요. I 플러스 EJ 플러스 EK. 요것이 바로 벡터. 요 R 벡터, R 원점에서 P점을 향하는 벡터의 방향이 됩니다. 단위 벡터. 이 방향을 나타내고 크기는 1인 단위 벡터가 되겠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여기다 그려본다면 단위 벡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가 1이니까 R보단 작겠죠. 그리고 이름을 A, R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전개 세기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출문제 2.8인데요. 우리 교재 84쪽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살펴보면요. 자유공간, 진공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점 P가 있는데요. 2와 마이너스 4와 5라는 좌표값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점이 도체 면상에 있어요. 이렇게 도체가 있을 때요. 그 위에 요 점 P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좌표값이 2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다. 이런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점의 전개의 세기를 표현해 보니 전개의 세기는 3ax-6ay의 2az로 전개의 세기 전개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개의 세기다, 전개다 하는데요. 우리가 전개와 전개의 세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단어가 좀 길기 때문에 전개의 세기를 줄여서 그냥 전개이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 도체면에서 전개의 법선 성분 법선 성분은 EN이라고 했고요. 접선 성분은 ET라고 했습니다. 법선 성분이라는 건 수직 성분이에요. 수직을 영어로 노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N자를 빼서 우리가 E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전개의 접선 성분은요. 이렇게 수평으로 나가는 성분을
접선 성분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2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벡터를 합쳐지면 실제 벡터는 뭐 우리가 평행 사변형법을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가는 요 방향이 실제 전개의 색이 2의 방향이 되겠죠. 좀 다시 써볼까요? 전개의 색이 2는 요 방향으로 가는데요. 요것을 벡터로 나눠보면 이렇게 법선 성분과 접선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탄젠셜의 t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개는 이렇게 접선과 법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선이란 말은 좀 어렵죠. 요건 사실은 수직 성분을 의미하고요. 접선 성분이라는 건 수평 성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쉬운 단어를 문제나 우리가 풀이를 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전기자기학에서는 조금 옛날 단어, 법선, 접선 이런 단어들을 또 사용을 해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할 수 없이 우리가 좀 친하게 알아두고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법선 성분, 다시 말해서 수직 성분 2n과 접선 성분 수평이죠. 수평 성분 2t를 구해라 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풀이를 참고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 43쪽에 전기력선의 성질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거기 6번을 보면 전기력선은 항상 도체 표면에서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도체고요. 요 선이 표면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 항상 전기는 수직으로 나가거나 수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려볼게요. 수직으로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요 P점에서 전개는요, 뭐만 있는 거예요? 수직 성분 2N만 존재하는 거예요. 2T는 존재하지 않아요. 수평 성분은 없어요. 도체에서는 항상 수직으로 나가고 전기력선이 수직으로 들어오니까 접선 성분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2T는 0이 될 거예요. 2t는 0을 가지고 있는 보기는 2번과 4번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고요. 요 2t는 0이고요.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될까요? 2n만 구하면 되겠지요. 2n만 구하면 되는데요. 요 벡터의 크기가 곧 2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개의 법선 성분, 수직 성분은 전개 벡터 요거에 뭐가 된다? 크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 벡터의 크기는 앞에 있는 개수 3, 마이너스 6, 그리고 플러스 2를 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3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2의 제곱 해보면 총 합해보면 49가 되고요. 요것은 7의 제곱이 될 테니까 크기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n은 7이 되고 2t는 0인 것. 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에는 전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위라는 것은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전위라고 하고요. 이런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는 단어가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lectric potential로 표현을 하고요. 교재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위라는 것은 1쿨롱의 전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서 가지고 있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그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V로 표시하고요. 우리가 흔히 전압, 220V, 4V, 5V 이런 전압 얘기하죠. 전압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이라는 건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고요. 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P점, 점 P에서의 전위를 우리가 VP다 이렇게 하면 여기 P점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림 2의 12가 바로 이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점 P가 여기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전위의 정의는요.
단위 양전하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무한히 먼 곳에 있어요. 무한히 먼 곳에 있는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P점까지 이동시키는데 필요한 1이에요. 자, 그림 보면요. 얘도 플러스고요. 요 Q도 표시는 안 했지만 플러스잖아요. 플러스와 플러스 전하 길이는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겠지요. 밀어내요.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면 요 Q라는 전하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밀려나가는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에너지, E를 해서 에너지를 반대로 가해서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무한히 먼 곳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P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P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 일이 필요하겠죠. 그 일의 크기를 그 점에서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가 P점인데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Q점이라고 한다면 Q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A점이라고 한다면 A점보다는 P점까지 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점의 전위가 A점의 전위보다 크다,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 P점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더 전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무한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한히 먼 곳에 가면 요 플러스 Q라는 전하에 의한 영향을 전혀 안 받겠죠. 이 플러스 Q라는 전하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곳에서 그 영향을 받는 영역을 가로질러서 P점까지 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요 정의로부터 우리가 수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P점의 전위를 VP라고 한다면 무한히 먼 곳에서 P점까지 여기 지금 전개 2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전개를 거슬러서 올라오는 거죠.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오는 거니까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요 거리가 R이니까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요것이 바로 정의로부터 얻은 전위를 구하는 식이 되겠고요. 이 식을 적분해서 풀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위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한번 살펴보면요.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전개의 세기 2는 4파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Q라 그랬고요. 요것을 거리 R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는 앞으로 상수로 빼고요.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죠. 마이너스 R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R분의 1을 지금 무한대부터 R인데요. 이 구간을 R부터 무한대로 바꿨죠. 바꾸면서 이 마이너스를 없앴어요. 마이너스를 없애고 적분 구간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R에서 무한대까지로 이렇게 뒤집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R을 집어넣어서 이 적분을 완성하면 식은 최종적으로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라고 하는 식이 되고요. 단위는 볼트가 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기 바라고요. 앞에서 전개의 세기 식이 요거였는데요.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는 R의 제곱이 있고요. 여기는 R의 제곱이 없어졌죠. 이런 차이가 생겼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면 전개의 세기를 나타내는 식이나 전위를 나타내는 식도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위를 앞에서 다뤘는데요. 관련된 예제입니다. 교재 46쪽에 있는 예제 2-6입니다.
대전된 전하들이 붙어 있는 전하들이 대전돼 있는 도체 내부의 전인데요. 도체 내부는 외부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살펴보면 도체의 특성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도체 내부는 전개나 전기력선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0이고요. 전기력선은 없고요. 도체라는 건 같은 전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금속에다가 5볼트를 가했다. 그럼 금속의 어느 부위든지 다 5볼트가 되겠지요. 그래서 도체는 등전이체이다. 내부전이나 표면전이나 다 같고요. 도체에 대전되어 있는 전하는 모두 표면에 있어요.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살펴보면 도체 내부의 전위는 항상 표면 전위와 같다. 2번이 정답이 되고요. 항상 0은 아니죠. 표면과 같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됐고요. 공기의 유전율, 전하와 전압의 곱,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들은 대전된 도체의 특성, 여기 4가지로 정리해 놨는데요. 이 내용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